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서계입니다. 그동안 제가 없으셔서 좀 서운하셨죠? 저도 많이 서운했답니다. 네, 오늘도 미스테리 하면 생각나는 그분 모셨습니다. 분석가라고 하죠. 아, 분석가. 미스테리 네. 분석가 콩콩 박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서계님 보니까 또 한 분이 안 계시네요. 그렇죠. 아쉽죠. 뭐 나만 맨날 고정으로 나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또 짝짝꿍 맞춰가고 잘 진행해보죠, 뭐. 오늘 또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혹시 서계님 바다 좋아하세요? 아, 바다로 가나요, 네, 오늘? 오늘 바다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하고요. 네? 개요님이 안 저기요. 계시니까 우리 개요님이 읽어주시는 드라마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1991년 8월 미국 해양대기청 바닷속에 설치한 심해 수중 청음기에 정체불명의 소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 바닷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빨리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봐. 찾았습니다. 남태평양 쪽입니다. 청음기로부터 대략 8,0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잡히고 있다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이후 미국 해양대기청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소리들과 대조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처음 나타난 미스터리한 사운드로 규정하고 소리가 뒤로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 착안해 업스위프라고 이름 붙였는데 업스위프의 사운드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기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의 알렉시스 브룩스의 주장이 세상의 눈길을 끌었다. 업스위프의 정체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고대 생물 메갈로돈으로 추정됩니다. 바닷속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대한 생명체는 메갈로돈이 유일합니다. 메갈로돈이란 무게가 60톤이 넘는다고 알려진 거대한 괴물상어로 160만 년 전에 서식했고 지금은 화석만이 남아있는 그야말로 신화 속 존재이다. 하지만 미국 해양대기청의 음향 모니터링 책임자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프 폭스는 업스위프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았는데 업스위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해 괴생명체가 아니라 화산지대에 위치한 심해 바닷속에서 만들어낸 단순한 소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 해양대기청과 미 해군은 여전히 업스위프에 대해 풀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있는데 업스위프 미스터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로도 가보고, 네. 귀신도 보고, 다 해봤는데 바다는 처음 아닙니까? 네, 바다는 처음이죠. 실제로 이 바다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뭐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압력의 문제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생명체가 살고 있고 심해로 들어갔을 때 그 심해의 환경이 어떤지를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업스위프 사운드. 네. 1991년 8월에 미국의 해양대기청, 바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에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심어놓고 심해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어떤 소리들 들리는가 측정하고 연구하는 곳인데 업스위프 사운드의 정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고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 해군에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미 해군은 태평양 지역에 늘 출동하잖아요. 그렇죠. 미 해군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운드다 라고 이야기해 왔던 사운드들은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줄리아나 퀘커 같은 다른 그 미스테리한 심해 속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는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 낯선 소리는 이런 느낌인데 업스위프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D가 계속 올라가는 생명체에 대한 가설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설은 바닷속 생명체가 만들어낸 소리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가설은 화산 활동의 소리다.
세 번째 가설은 바닷속의 해류가 불규칙하게 만들어낸 소리다. 뭐 화산 활동이라든지 뭐 해류 같은 경우면 한 번만 나고 안 날 이유가 있을까요? 업스위프 사운드도 사실은 그 주기적으로 이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체를 모른다는 거. 다른 그 심해 개 사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럼 이거부터 들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심해 속 미스테리한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블루프라는 소리거든요. 네. 어때요? 전자제품 그렇죠. 네, 그런 소리 주파수. 나요. 네. 블루프는 1997년에 미국 해양대기청이 네. 탐지한 소리인데 이 소리의 정체는 이미 밝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빙산이 녹아서 바닷속에서 만들어낸 소리. 빙산이 녹으면 이런 소리가 움직이면서 큰 빙산이 네. 해저로 이렇게 녹아서 떨어져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서 바닷속에 여러 가지 뭐 암초라든지 지형들과 이렇게 긁히면서 나는 소리. 얼음이 긁히면 이런 소리가 나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자들은. 소련 해군에서 아주 말들이 많았던 미스터리. 80년대 후반까지 소련 해군들, 특히 잠수함 승무원들은 퀘커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네, 나죠. 네. 퀘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얘기할 때는 빙산, 혹은 밍크고래 일종이 내는 소리. 이거는 좀 생명체 고래의 소리 소리. 같은데. 근데 이제 빙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퀘커의 사운드가 잡혔던 지점이 북극 주변이다 보니까 이러면 빙산이 낸 빙산의 소리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체의 울부짖음 같은 사운드가 있거든요. 근데 빙산이 떨어져 나가서 뭐 심해로 내려가서 긁힌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랑 아까 처음에 들었던 그 소리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밍크고래류가 울부짖는 소리를 포착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1도 믿지 않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원자력 잠수함인 K219가 있거든요. 정체불명의 충돌 사고로 인해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걸 소련 잠수함 승무원들 혹은 소련 해군들은 퀘커의 습격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퀘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 증언하는 승무원 출신들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해요. 퀘커가 우리에게 무언가 접촉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K219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줄리아라는 사운드. 줄리아도 빙산이 만들어낸 소리라고 해요. 요거는 진짜 느낌에 그냥 이건 빙산일 수도 있겠다. 블럽 줄리아는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근데 확실히 퀘커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퀘커에 대해서는 고래류가 만들어낸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분들, 심해 이런 괴상한 사운드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끌고 들어오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메갈로돈. 메갈로돈, 그렇죠. 우리 앞에서 다뤘던 네네. 메갈로돈.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알렉시아 룩스가 업스위프의 사운드를 분석하고 연구를 합니다. 메갈로돈이다. 네. 메갈로돈의 소리다. 메갈로돈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성 상어죠. 네네. 이 메갈로돈을 추정할 때 길이를 17m, 몸무게를 한 30톤 이렇게 잡거든요. 이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해에서 이 정도의 큰 소리를 낸다면 이게 만약 생명체가 내는 소리라면 이건 굉장히 거대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갈로돈의 길이와 몸무게라면 이 정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를 대왕 오징어의 존재도 과거에는 신화 속에 없는 줄 존재를 알았다가 알았다. 네. 하지만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 메갈로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메갈로돈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하나 내는데 업스위프의 사운드가 잡힌 곳이 추정되는 게 남태평양 호주 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업스위프 사운드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주에서 특이한 상어가 어부에 의해 건져지는 상황이 상어가? 있었어요. 네. 몸의 절반이 뜯겨져 나가 있는 상어. 상어가 뜯겨져 나가 있다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상어를 한 입에 두 동강 낼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알렉시아의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메갈로돈밖에 없다. 이빨 자국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그 뜯은 생물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예리한데? 그거 가지고 또 다음 논쟁이 이어지거든요. 네. 알렉시아는 한 입에 물어 뜯은 자국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해양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 입이 아니다. 아, 여러 여러 입이다. 메갈로돈의 이빨 크기라고 보기는 좀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메갈로돈을 뭐 사실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 추정할 뿐이지 뭐 이걸 정확히 실제로 본 사람이 네. 없으니까.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구상에 지금 메갈로돈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인데 메갈로돈이 지금까지 심해에서 활동을 한다면 7째 이빨이 발견돼야 된다. 상어는 이빨가리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네네. 이빨 떨어져 있으면 심해에 떨어져 있을 건데. 그래서 또 반박하는 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워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그냥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반박이 또 나오는 거죠. 잠수함은 대부분이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나면 진실 규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왜 블랙박스를 안다는 걸까요? 할 수가 없대요, 기술적으로. 아,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지? 해양학계에서는 심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나온 소리가 아닐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문제는 화산 활동 소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과 대조해 봤을 때 업스위프 같은 소리가 없어요. 화산 활동이 내는 사운드는 일정해요.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면 업스위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마치 이제 주걱턱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화산 활동의 사운드가 아니다라고 해서 화산 활동 그 썰에 대해서 이제 반박들이 쏟아지는 거죠. 미국 해양대기청이 새롭게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 해류가 만들어낸 소리일 것이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물살이 거칠게 움직이고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닌가라고 추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해양대기청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 해양대기청과 미 해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풀지 못한 그러니까 미스테리, 사운드. 미스테리 사운드네요, 진짜로. 아직 이 소리가 나는 정확한 위치도 밝혀내지. 위치는 알아요.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게 더 환장하는 거지. 아, 소리의 진원지를 모른다면 그래 이게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소리의 진원지 위치를 알고 있는데 미스테리한 사운드라고 규정짓고 남겨놓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보시면은 바닷속 심해에서 들려온 미스테리한 사운드 탑 10, 탑 5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밝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업스위프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사운드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때요? 콩 박사님은 어때요? 저는 심해 개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쪽이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알고 있는 메갈로돈이 아니라 네네. 다른 심해 개생명체는 존재할 수 네, 있고 업스위프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계속 언솔브드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남아 있는다면 지금 이 업스위프의 소리가 심해 개생명체의 소리다라고 주장해도 반박하기 어렵죠. 저도 뭐 개생명체는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업스위프 사운드 과연 괴생명체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해저 활동이면? 해저 활동이냐? 해류의 소리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테리 콩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